교복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도 마음만은 자꾸 풀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칠판 분필가루를 살짝 흔들고 누군가 웃으면 그 웃음이 복도 끝까지 굴러가던 때였어요. 그때 저는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설레서 괜히 필통을 열었다 닫고 공책 모서리를 쓸어보곤 했으니까요. 그 아이는 늘 조금 늦게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에 바깥 공기가 묻어 있는 것처럼 작은 숨결이 교실 온도를 바꾸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애가 제 앞자리에 앉을 때마다 책상 사이로 아주 얇은 길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 위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도요. 어느 날 체육 시간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물을 마시러 나간 틈에 제가 지우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책상 밑으로 손을 넣는 순간 누군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혀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요. 떨어뜨리셨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짧았는데 그 짧은 소리가 제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아, 고마워요. 괜찮아요. 자주 떨어뜨리네요. 웃는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더 숙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 들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지나간 자리, 교복 소매가 스치고 간 공기까지도 괜히 기억하려는 습관이요. 하지만 제 입은 늘 늦었습니다. 말은 목 끝까지 올라와도 교복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가방 속에 있던 작은 편지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번만 말해보자. 그렇게 마음속에서 수십 번 적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종이는 끝내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은 시작하기도 전에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편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메시지도 지금처럼 익숙하지 않았던 때라서 마음을 꺼내놓는 방법이 손글씨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책 한 켠에 몰래 문장을 적어두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결국 남는 건 지워진 흔적뿐인데도 저는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격려 편지 활동을 했습니다. 짝을 정해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 써야 합니다. 대충 쓰면 상대가 알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제 얘기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짝은 운 좋게도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짝에게 줄 편지를 쓰다가 어느 순간 다른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줄을 바꿔가며 조심스럽게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가 읽을지 분명한 편지였어요. 당신이 웃으면 교실이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이 느려서 마음이 먼저 도착해버립니다. 그래도 언젠가 제 마음이 당신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글씨가 번질까봐 자꾸 휴지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완성한 편지를 저는 작은 봉투에 넣고 봉투 겉에 그 아이의 이름을 적을 뻔했습니다. 펜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멈췄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다시 접혔습니다. 그날 하교길에 저는 그 아이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 가로수 그림자가 교복 어깨 위에 흔들리던 길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쥔 채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기제가 불렀는데도 그 아이는 못 들은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대기도 하니까요.
결국 봉투는 제 책상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교과서 사이에 끼워두고 다시 꺼냈다가 또 넣어두고 전하지 못한 마음이 종이 속에서만 숨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전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부터 창문 밖이 흐려지더니 하교종이 울린 즈음엔 비가 성큼 쏟아졌어요. 우산을 준비한 아이들은 서로를 불러세우고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은 비를 피해 복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교복 치맛자락이 젖을까 겁나면서도 집에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 잔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뛰어서 가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우산 없어요? 그 아이였습니다. 교복 셔츠 소매가 살짝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물방울이 슬프게 느껴졌어요. 네, 깜빡했어요. 같이 써요. 집 방향 비슷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우산 아래는 좁았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간격을 맞췄어요. 비는 우산 끝에서 연속으로 떨어졌고 바닥의 웅덩이는 자꾸 발목을 불러세웠습니다. 비 오면 좋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요? 글쎄요. 저는 비가 오면 세상이 좀 조용해져서 좋아요. 그 말이 참 그 아이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에서 늘 조용히 웃던 아이, 말수가 많지 않아도 존재감이 선명했던 아이. 저는 우산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봉투를 꺼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으면 어쩌나, 글씨가 번지면 어쩌나, 그런 핑계가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더니 우산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산을 다시 고쳐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얼굴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빗속에서 더 환해 보이는 얼굴, 젖은 교복 어깨에 담긴 청춘의 냄새. 내일도 비 오려나. 그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이 쓰면 좋겠네요. 그 말이 너무 대담해서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죠.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서랍 속 봉투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꼭 전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교실은 어제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비가 와야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했습니다. 맑은 날에 편지를 전하면 글씨도 마음도 더 또렷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봉투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계속 그 봉투의 모서리를 확인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거울을 보고 교복깃을 만지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사소한 것들이 그날만큼은 전부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실 앞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분위기가 갑자기 딱딱해졌습니다. 얘들아, 오늘 방과 후에 잠깐 공지 있다. 그 공지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하루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교실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올 때 복도에서 부르려고 했어요.
저기요 한마디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실을 나가기 직전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아, 너 오늘 바로 가야 돼? 학원쌤이 오래. 그 아이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급히 챙겼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아이가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마치 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때 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웃었어야 했고 불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짓말을 제 자신에게 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주 깨끗했습니다. 구겨지지도 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깨끗함이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마음을 담은 종이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너무 멀쩡했으니까요. 며칠 뒤 전학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부터 다른 학교로 간다. 다들 인사 잘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둔 봉투가 갑자기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전학 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계속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다 말고 다시 넣고 또 꺼냈습니다. 교복 주머니가 불룩해질 정도로 손이 자주 움직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게 되면 더 겁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교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울먹였고 누군가는 사인을 받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움직이면 모든 게 무너질 것처럼요. 그 아이가 제 책상 앞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저 사실. 그 아이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야, 사진 찍자. 여기로. 그 아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끝을 삼켰습니다. 아, 나중에 말할게요. 나중에.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가 끝내 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결국 편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교문 앞까지 따라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차에 올라타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를 찾는 듯한 눈빛이 스쳤어요. 저는 그때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것만 했어도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손을 흔드는 것조차 못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를 뜯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편지의 문장들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편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조각을 다시 모아 책 속에 끼워두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추억이니까. 첫사랑은 원래 이런 거니까. 시간은 흘렀습니다. 교복은 사라지고 교실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됐고 저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아래에서 본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교복 소매, 빗방울, 조용한 웃음. 그때 전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도 제 안에서 문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에 치이고 하루를 버티다 보면 첫사랑 같은 건 옛날 앨범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리하던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학생 때 쓰던 공책,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구겨진 공책이었어요. 그 공책 사이에 그 봉투가 있었습니다. 찢어졌다가 다시 모아둔 편지 조각들,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기억이 물건을 잡고 흔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창회 단체방 알림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식당. 다들 꼭 와. 그리고 목록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교문 앞에서 멀어지던 그 아이의 이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오는 걸까? 단체방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어른이 돼서 다시 배웠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교복 대신 셔츠를 입었는데도 마음은 그때처럼 어설펐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고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서 그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보던 얼굴이 다른 시간 속에서 다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밀어넣듯 말했습니다. 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어서 인사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로 제 속에 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그 낡은 봉투를 만졌습니다. 어른이 된 손이 학생 때의 마음을 다시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일까요? 동창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삶의 무게를 안고 있었고 웃다가도 시간에 쫓겨 일어났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가 먼저 일어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늘게 마치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듯 내리는 비였어요. 우리는 잠깐 처마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네요. 예전 생각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산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빌려준 투명 우산. 우산 아래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와 똑같이 간격을 조심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그런데 그 사람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젖으면 감기 걸려요. 그 말이 참 다정해서 저는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요. 네. 전학 가기 전에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잠깐 웃더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이 뭔가 들고 있던 것 같았어요. 봉투 같은 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손바닥으로 꼭 가리면서요. 이거 사실 그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질 못했어요. 그냥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봉투를 열어보려다 말고
제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전 빗속의 얼굴이 지금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읽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읽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봉투 속 테이프 자국난 종이를 조심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교실이 밝아진다. 이런 말 누가 저한테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그래서 더 겁이 많았나 봐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조금 굵어졌고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봤네요. 늦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요. 그 말에 저는 웃고 싶었는데 눈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첫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언젠가라도 제대로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류장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산은 여전히 하나였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봉투를 가방에 넣지 않고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처럼요.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전학 가고 나서 한동안 당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비 올 때마다요.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마음이든 기억이든. 그 사람은 잠깐 웃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말고 지금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이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학 가기 전날 사실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같이 우산 쓰던 날 그게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당신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연 아니었어요. 그날 집 방향이 같았던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걸었어요. 그 사람은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저도 일부러 늦게 나왔어요. 그 말에 우리는 둘 다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도 첫사랑 앞에서는 말이 느려졌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그 느린 말을 끝까지 해볼 용기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도망 안 칠게요. 저도요. 이제는 말할게요. 우리는 버스에 함께 올랐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흐르는 물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하지 못한 편지가 오래 걸려 도착한 밤. 그 늦은 도착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다고요. 너무 일찍 도착했으면 우리는 겁이 나서 또 숨겼을지도 모르니까요. 버스가 출발하고 거리의 불빛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사람은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제 옆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내지 못한 문장이 아니라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장일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름만 떠올려도 설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따뜻했으니까요.